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보험과 진행을 맡고 있는 신지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학기 특집으로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에 이어서 이제 대입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정말 알차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분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의 진로 진학을 지도하고 계신 제주 외국어고등학교 이성복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제가 듣기로 되게 유명하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과 진도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관련 지도하신 경험이 많으시고 유튜브나 라디오 같은 방송 경험이 있으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나요? 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고요. 네, 진학이나 입시 관련해서 뭐 방송하고 유튜브에서 뭐 강의를 좀 한 적은 있고요. 네,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의 이 학창 시절에 대입을 준비하셨던 경험 중에 어떤 기억나는 일이나 뭔가 그 시절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되게 네, 옛날이어서 네. 저는 1999년 아 정말요? 제가 태어날 텐데. 그래요? 네. 세기말에 이제 네.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는 대학 가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네, 수능으로 그냥 일렬로 쭉 줄 세워서 적절한 대학을 찾아가는 거여서 딱히 뭐 입시 준비가 뭐 거창하지 않았고요. 그냥 수능 공부, 네, 3년 내내 아, 수능 공부만 했었고, 그래서 사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야자도 많이 빼먹고 네. 선생님한테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우리 학생들이 이걸 보면 안 돼요. 뭐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보게 될 것 같은데 선생님과 함께 대학 입시 준비에 대해서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입시라고 하면은 좀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첫째 자녀를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시키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사실 큰 틀에서는 한 7년, 8년 전부터 사실 대학 입시는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에서는 비슷한 경향이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다가갔던 이유는 대학교에서 좀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인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용어나 이런 게 전혀 통일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다 다른 용어를 쓰고 네. 비율도 제각각.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죠, 이해하기가. 그때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지난 7년간에 쭉 거쳐오면서 좀 폐지되는 전형들도 있었고, 이게 지금은 좀 전형이 단순화된 측면이 있고요. 비율도 이제는 조금 이제 함께 가려는 대학마다 너무 좀 제각각인 어떤 그런 전형별 비율을 좀 통일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씩 혼란이 줄어드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야 되고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까지가 뭔가 지금의 제도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라는 이제 새로운 제도가 이제 2025학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8 대입,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2027학년도에 고3이 되거든요. 네. 그 학생들의 대입 때는 좀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이제 학생들까지는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대입 전형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현재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중3, 중2 학생들까지는 이제 좀 귀담아 들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하면 가장 이렇게 퍼뜩 떠오르는 용어가
정시하고 수시인데 이 수시와 정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은 그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 이름이 이제 수능 시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 시험 이전에 원서를 접수하는 전형 방법을 수시라고 하고요. 수능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고 나서 지원하는 것,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을 이제 정시 모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시하고 정시에서는, 그러니까 정시는 일단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예체능 학생들, 그렇게 실기 전형,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형별로는 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이제 대학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한데, 꼭 크게는 그렇게 이제 4가지, 수시 모집에는 그렇게 4가지 전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시 모집,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네네. 아무래도 수시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으시죠.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대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시 대 정시 비율이 수시가 78%, 그 다음에 정시가 22%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시로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관심, 좀 수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싶어 하실 텐데, 일단 아까 4가지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쉽게 말하면 내신 성적으로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대학에 A-라는 학과가 있다. 그 학과에서 10명을 뽑는데 이제 지원을 하고, 내신이 이제 3점, 만약에 뭐 한 3.5다. 그러면 평균 내신 3.5인 학생은 붙고 3.6인 학생은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내신 등급을 좀 잘 따는 게 중요한 그런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건 대학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정보를 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이제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최소한 수능을 뭐 예를 들어 2개 합 4등급은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2개 합 9등급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내신이 좀 높은 학생들을 뽑겠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활동, 동아리라든지, 예를 들어 수행평가나, 각종 이제 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좀, 요즘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빠진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고, 솔직히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적극적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좀, 나는 내신만이라도 잘 따둬야지.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종합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처럼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어떤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무슨 보고서를 쓰는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거기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성적은 부족해도 좀 지필평가 이외에 다른 장점이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에 내신 1.9나 2.0인 학생들은 떨어졌는데 한 3.7인 학생은 붙은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차이가 굉장히 커도 그거를 좀 뒤집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들면 대학에서도 내신 성적만 좋고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학생보다는 좀 더 내신은 살짝 부족해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논술 전형은 사실 지금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지는 않고, 그리고 합격률도 가장 떨어지는. 논술 전형은 전국적으로 합격률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추천을 하진 않는데 그냥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인문사회 논술이나 이제 자연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 문제가 거의 이제 수학과 논술 문제 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풀이에 좀 난이도 있는 그런 논술 문제 풀이에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은 도전해 볼 수 있고요. 실기 전형은 말 그대로 이제 음악, 미술, 체육 혹은 무용 뭐 이런 학생들, 이런 전공을 하려는 학생들이 그 대학별로 요구하는 실기 과목들, 뭐 체육은 뭐 제자리 멀리 뛰기라든지 뭐 던지기라든지 뭐 그런 어떤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실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실기를 통과하고 그리고 뭐 내신 성적도 같이 보는 대학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별로 이제 어쨌든 실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시는 총 이제 4가지 전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정시가 확대됐다고 해서 그거에 따른 우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수시도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수시 영역도 작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정시의 확대는? 정시 확대, 네. 그 정시 확대를 좀 권역별로 나누어서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초반부에 수시대 정시 비율이 78대 20이다. 올해 2023 대입 같은 경우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78대 20인데 이걸 권역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수도권은 수시대 정시 비율이 65대 35입니다. 근데 비수도권, 즉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87대 13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수시가 87이에요. 훨씬 많이 뽑는 거죠, 수시로.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라든지 사립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수시를 많이 뽑기 때문에 네, 수시 전형을 좀 더 우선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방 학생들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많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전보다는 정시 비율이 늘어난 건 맞죠. 하지만 여전히 65대 35의 수시를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시 확대가 되었을 때 확실히 예전보다 좀 수시를 덜 뽑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능을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시 정시 비율이 다르다는 점과 두 번째 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수시 모집에서는 합격생의 한 10% 정도가 N수생이에요.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그러니까 거의 90%가 재학생들, 이게 평균적으로는 그래요. 90% 재학생들이 뽑히는데 정시는요, 좀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이제 상위권 대학을 예로 들면 정시 선발 인원의 70%가 N수생이에요. 70%가? 네. 네. 대학마다 좀 다른데 어떤 데는 한 60%, 어떤 데는 한 70%까지 가는 70%가 넘는 대학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능에 올인하겠다, 정시 모집을 좀 더 이제 고려하겠다라고 하면 같은 재학생들과의 경쟁만이 아니라 N수생들과의 경쟁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그게 조금 다른 점이어서 그러니까 정시 확대가 그러니까 정시 준비를 하려는 학생들한테 전보다는 유리해진 건 맞다. 하지만 그 대학의 지역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 두 번째는 N수생과의 경쟁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이 좀 덜 나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반대로 좀 이제 학교 생활하는 거는 버거하지만 되게 그 정해진 시간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좋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에 되게 적합한 학생들인데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학생들은 정시를 고려해봐도 충분히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수능 시험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과목들이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수능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수능은 크게 이제 국어 영역,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그다음에 탐구,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5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필수로 봐야 되는 건 한국사고 보통 5교시에 보는 제2외국어, 한문은 스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일단 국어, 국영수, 탐구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국어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공통 과목은 문학과 독서라는 과목에서 출제가 되고 선택 과목은 2가지입니다.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과 언어와 매체. 이 2가지 과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지금 치르게 되는 수능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 수학 2라는 공통 과목에다가 이제 선택 과목이 3가지가 있어요. 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3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학은 그 자연 계열 쪽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마다 그 정시 모집이나 뭐 이럴 때 그 과목을 선택 과목을 딱 지정해 놓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대학 공과 대학 들어오려면 그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는 꼭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 놓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미리 정보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입니다. 90점 나오면 무조건 1등급, 80점 나오면 무조건 2등급. 네. 지금 그렇게 이제 영어는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사회탐구 아니면 과학탐구를 많이 이제 선택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사회탐구면 사회탐구, 과학탐구면 과학탐구 이렇게 여기서 2 과목을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좀 융합교육이 좀 강조되고 이러면서 그 경계를 좀 풀었어요. 그래서 사회탐구 1 과목, 과학탐구 1 과목 이렇게도 선택은 할 수 있고 사회탐구 안에는 총 9과목이 있고요. 과학탐구 안에는 총 8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2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4개 영역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다양한 과목들이 수능에 있네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포커스를 좁혀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올해 좀 특징적으로 파악하거나 주목해야 되는 대학 입시의 어떤 경향이 있을까요? 대학 입시, 올해의 대학 입시 경향은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하다라는 게 경향이라는 경향일 수 있어요. 변하지 않았다는 네, 변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트렌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이죠.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의 2022 대입 때 조금 입시 환경의 변화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안 뽑던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다든지, 그 다음에 수시 정시 비율에서 정시 비율을 요번에 그러니까 2022 대입 때 많이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수시가 조금 축소된 대학들이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학생들이 주의할 게 이제 데이터 해석. 그러니까 전년도에 요 전형에 요 학과 들어갈 때 요 정도 내신이면 되고, 혹은 요 정도 수능 점수면 됐는데, 올해는 많이 바뀌었네?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커졌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 선택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2023 대입 때는 그 작년에 이제 그 기존의 전형 어떤 비율이라든지 선발 인원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년의 데이터를 보고 올해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작년보다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 대학마다 홈페이지에 가면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전년도 그 학불 데이터 같은 거를 좀 공개를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 학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이 이 정도까지 합격을 했다. 평균 내신이 이랬고 80% 이제 등급 컷이 이 정도였다. 뭐 이런 그 데이터를 많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를 좀 확인하시고
대학과 학과를 원래는 선택을 하시면 작년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좀 안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학생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개의 전형이 있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수시로 가야 될지 정시로 가야 될지, 수시 중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될지 그 속에서 또 선택하는데 헤매게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입장에서 이 대학 입시를 접근할 때 어떤 관점과 방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지. 우선 1학년 학생들한테는요, 일단 학교 성적에 충실해라 라는 조언을 가장 많이 하죠. 아무래도 수시 전형에서 학생을 좀 더 많이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능은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수생과의 경쟁을 좀 고려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내신을 잘 따두면 나중에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1학년 때는 저는 내신 성적에 굉장히 충실하고 학교 수업,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사라든지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과제 수행 이런 거,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면서 학교 생활에서 내가 이러한 태도를 좀 길러나가야겠다라는 거를 좀 학생들이 먼저 1학년 시절부터 캐치를 잘하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도 좀 내신 성적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쉽진 않겠지만 네. 그런 좀 태도를 길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교에서 주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한번 스스로 좀 잡아보고, 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노력해보는, 네, 좀 중학교랑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좀 당황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중학교 때는 항상 평균 점수 잘 나왔었는데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다가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그 시험 공부해야 되는 양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많아진 공부량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평소부터 좀 시험 기간 때만이 아니라 평소부터 좀 꾸준히 공부하면서 진도 잘 따라가려는 노력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1학년 때 가장 조금 방황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집중해서 기본을 잘 닦아 놓으면 이후에 2, 3학년 그리고 대입까지 조금 더 순탄하게 본인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올해 3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이제 3월부터 대학 입시가 관련해서 일정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 일정은 일단은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단 3학년 1학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수시 모집에서는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일부 내신을 반영하는 실기, 혹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 일단 내신 성적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모의고사가 6월달과 9월달에 있어요.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평가, 수능 모의평가가 그 두 번이 있는데, 그 모의평가도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어떤 대학이나 학과들, 그 다음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수시로는 요 정도,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서 한 요 정도 수준을 갈 수 있는데 정시로는 더 높은,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학들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좀 내신과 수능 공부의 좀 균형을 좀 잘 맞춰서 일단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도 내신 수능 준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다양한 과제나 활동, 동아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3학년 학생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돼서 굉장히 이제 바쁜 시간을 좀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학기 시험이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대학을 이제 원서를 지원할지 수시 모집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고, 또 대학 올해까지는 좀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초에 한 9월 10일 내외로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17일인가요? 네. 이제 목요일에 항상 수능 시험을 보거든요. 네. 왜 항상 목요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목요일 날 이제 11월 달에 이제 11월 17일경 이제 수능을 보게 되고, 이제 수능 시험의 성적 통지일이 이제 12월 초에 나오게 됩니다. 네. 왜 제가 떨리죠? 성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지원하게 되는 학생들은 이제 12월 말부터 1월 2일까지 이제 대학별로 이제 한 3일 정도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시 합불 통보 같은 경우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보통 대학별로 많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미리 좀 숙지하고 있다가 그 시기에 맞게 좀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스케줄을 들으니까 훨씬 조금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험생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심리적인 부담도 클 텐데 이런 학생들 혹은 이 학생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이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어떤 결과는 너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중간 과정은 니네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 중간 과정을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결과가 잘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과정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고 너무 결과에만 좀 집착해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성적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조급해한다든지 그런 학생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 한 번 시험 망친 게 그걸로 이제 학생이 평가되는 게 아니니까 네,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들은 중간기말 총 10번의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과보다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과정, 시험을 준비해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소서를 쓰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결과는 좀 초연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좀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왜 시험을 못 봤을까 이런 생각이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결국 크게 봤을 때 그게 어쨌든 저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을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고 학부모님들은 그냥 우리 수험생들 그냥 집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집에서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근데 알긴 모르게 공부 조금씩 다들 하고 있을 거고요. 집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야 사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다 내 편이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사실 그 학생들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때로는 좀 조언도 하고 때로는 좀 혼도 내고 이래야 되는 게 좀 교사들의 입장이어서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선생님들이 좀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런 기분이 만약에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부모님들이 좀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길게 보면 되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집에서는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학생들의 부담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되게 유용한 정보들과 그리고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소감은 어떠신지? 소감. 일단은 이 영상 보고 사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 얘기가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새학기 이제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사실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좀 긴장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차근차근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좀 놓치지 않고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다들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다들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약간 제가 상담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들고 네,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 이선봉 선생님과 함께 이 대입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이제 신학기 특집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다음에도 이런 유용한 콘텐츠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의지 완전체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